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마지막 빙하 지형과 주빙하 지형, 그러니까 냉대와 한대 기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형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빙하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빙하라는 녀석을 먼저 이해를 해봐야 돼요. 빙하라고 한다면 요런 거 여러분들 상상을 하실 수 있겠죠. 이게 빙하예요. 지금 요렇게 쭈쭈쭈쭈 내려오는 게 이게 뭐다? 이게 빙하인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빙하는 도대체 뭐냐? 눈이 계속해서 쌓여서 다져진 대규모의 얼음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내려 녹지 않고 쌓여. 여기에 또 눈이 내려. 또 눈들이 쌓이면서 다져지면서 얘들이 엄청나게 무거운 얼음 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얘를 빙하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빙하의 특징, 빙하의 이런 두 가지 특징 때문에 특징적인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빙하는 하천처럼 자유롭게 흐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빙하는 자유롭게 흐르지 못한다. 굴곡에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 얘는 엄청나게 크고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처럼 빠르고 원활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동 속도가 매우 느려요. 요런 두 가지 특징 기억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했느냐, 이동에 장애가 되는 지형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뚫고 가버립니다. 물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 물 흘러가다 이렇게 산 사이로 피해가요. 하지만 빙하는 이거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빙하 같은 게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산이 어떻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돼요. 빙하가 그냥 산을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골짜기의 양사면은 매우 급경사를 이루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볼까요? 빙하 같은 경우에는 얘기했죠? 방향 전환이 힘들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원래 산이 있었어. 중간에 산인데 얘를 어떻게 다 부시고 갔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부시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부시면서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거. 아주 매우 느린 속도로 내려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특징적인 지형이 캐나다 베핀섬의 토르산이라고 있는데요. 얘도 빙하에 의해서 여기가 원래 빙하가 가득 차 있었어요. 빙하가 가득 차 있으면 얘가 수직 높이가 한 1000m 정도 되거든요. 1000m 정도 돼요. 빙하가 여기 닫혀 있으면서 여기 산을 어떻게 해도 그냥 그냥 그대로 뚫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뚫고 지나가 버린 흔적이 지금 이렇게 남아요. 산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산이 어땠냐,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 빙하 그냥 이거 다 뚫고 지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빙하의 이런 특징들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 이제 빙하에 의해서 깎여서 만들어진 지형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래서 그것을 빙하 침식 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빙하가 깎아서 만든 지형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빙하 침식 지형 과정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 빙기 이전, 그러니까 빙하가 지금도 빙하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빙하 지형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추웠던 빙하기 시절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지구는요, 간빙기, 따뜻했던 간빙기, 빙기, 지금은 후빙기, 빙기 이후라해서 후빙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빙기 이전에 간빙기 때 빙기와 빙기 사이를, 간빙기 따뜻했던 시절을 간빙기라고 불러요. 그럼 이때 어땠느냐? 이때는 하천의 침식 작용을 해서 V자 모양의 골짜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과 산 사이 원래 물이 이렇게 흘렀는데 V자 모양의 계곡이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만들어졌었는데 빙하가 되면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여기에 물이 흐르지 않고 빙하가 흐르게 됩니다. 두 번째, 빙기에 들면서 빙하가 골짜기를 따라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침식이 진행이 되는데, 옛날에는 얘가 산과 산 사이 이렇게 뚫고 지나갔다면 빙하는 그냥 요렇게 산을 그냥 관통해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후빙기에 이 빙하가 녹아요. 녹은 흔적이 나오는데 무슨 모양? 빙하가 사라져서 골짜기 형태가
U자 모양의 빙식곡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V자 모양의 골짜기가 형성이 되었다면 빙하가 뚫고 지나간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골짜기 모양이 요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이게 마치 알파벳 U와 같다 해서 골짜기를 U자곡이라고 부르고요. U자곡이라고 부르고 빙하가 만든 골짜기라 해서 빙식곡이라고 부릅니다. 요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요거 책에 있는 건데요. 빙기 이전에 이렇게 이렇다가 빙기 이후에 어떻게 했다? 눈이 쌓이면서 빙하가 만들어져요. 빙하가 만들어지면서 내려오면서 산을 뚫고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여기에 골짜기 모양 어떻게 했다? 나중에 녹고 나니까 전부 다 U자 모양의 U자곡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U자곡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지역에 과거에 빙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면 빙하 침식 지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우리 첫 번째 권곡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곡 또는 영어로는 카르라고 불러요. 카르라고 부르는데 이 권곡이 뭐냐면요, 골짜기 상류, U자곡 상류에 형성되는 반원 모양의 오목한 지형이에요. 얘가 권곡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원래 여기에 눈이 쌓여있던 빙하가 이렇게 쌓였는데 얘들이 조금씩 빙하가 내려가면서 이것들을 깎아 내려가요. 깎아 내려가가지고 요렇게 빙하가 과거에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빙하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여기에 빙하가 막 차여져 있었어.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느냐, 얘가 후빙기 되면서 어떻게 됐다? 얘가 녹았다라는 거죠. 얘가 녹아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이런 골짜기 옴프페인 모습을 보이는데 얘를 권곡, 카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 안쪽에 물이 고여서 빙하호, 권곡호가 형성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 물이 고여서 호수가 간혹가다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곡이라는 것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넘어갈게요. 두 번째, 호른입니다. 빙하 지형의 높은 산봉우리를 보면 굉장히 뾰족한 봉우리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되냐, 빙하의 침식을 받아서 산 정상에 형성된 뾰족한 봉우리들입니다. 자, 이게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빙하가 이렇게 있었는데 빙하가 원래 산이 있었는데요, 산이 있는데 이쪽으로도 빙하가 내려가고 이쪽으로도 빙하가 내려가고 이쪽으로 빙하가 내려가고 요 반대쪽으로 빙하가 내려가고, 얘들이 빙하가 어떻게 했냐, 빙하가 이런 산을 조금씩 전부 다 깎아가지고 권곡을 만든 권곡이 여기 있다가 점점 권곡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파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과 같은 형태가 뾰족한 봉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뾰족한 형태의 봉우리를 우리 이것을 호른이라고 부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알프스 스위스에 있는 마테 호른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호른 지형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현곡이라는 지형이 있습니다. 현곡인데요, 본류 빙식곡에 함유되는 지류 빙식곡입니다. 그리고 현곡 내에 이게 지금 이 사진이 내가 좀 별로인데 앞으로 좀 가볼게요. 얘 한번 보시면요, 얘도 좀 별로다. 요거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얘 보시면요, 지금 이게 본류빙하예요. 본류빙하. 그러니까 원래 내려오는 빙하인데 지금 이렇게 합류되는 빙하들이 있어요. 얘를 본류빙하라고 부르냐면요, 이 본류에 합류되는 요런 빙하들이 있습니다. 이런 빙하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들을 지류빙하라고 불려요. 강과 똑같습니다. 강의 메인스트림엔 본류가 있다면 얘들로 들어오는 색강들인데 이것들을 지류라고 부르잖아요.
강도 마찬가지, 아니, 빙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래 메인으로 들어오는 본류 빙하가 있고 이 사이를 옆으로 파고드는 지류 빙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녹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본류 빙하는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깊게 파여져 있어요. 깊게 파여져 있는데 지류 빙하는 상대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적게 파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중간쯤에 골짜기 이렇게 걸려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본류 빙하가 여기까지 파여 있으면 지류 빙하는 여기까지 중간쯤 파여 있는 중간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본류 빙하가 이렇게 내려온다면 여기에는 지류 빙하가 내려와 가지고 마치 중간에 뭔가 걸린 형태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현곡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좀 개념을 좀 하기가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본류 빙식곡에 함유되는 지류 빙식곡의 흔적,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면 현곡이라고 부르고요. 현곡 내에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본류 빙식곡으로 떨어지면서 폭포를 형성합니다. 즉 원래 빙식곡이 이래 있어요. 원래 있는데 현곡이 요래 있어. 근데 여기 뭐가 흐르냐면 여기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 밑으로 폭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폭포를 떨어지면서 폭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내가 수업 시간 가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피오르 굉장히 유명해서 중학교에도 나옵니다. 피오르인데요. 피오르는 해수면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빙식곡이 침수되면서 생긴 좁고 기다란 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피오르인데요. 여기에 과거에는 빙하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빙하가 가득 차 있었는데 날이 따뜻해지면 원래 빙하가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게 날이 따뜻해지면서 어떻게 되냐? 이 빙하가 모두 녹아버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냐? 거꾸로 현재에는 바닷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에서 보면요, 요런 모양이 됩니다. 위에서 보면 육지가 이래가지고 요렇게 뭐 이제 노르웨이나 이런 데가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요, 왜 안 나오나? 잠시만요. 그래. 과거에는 빙기 때는 빙하가 이렇게 차이면서 빙기 때는 여기에 빙하가 흘렀다는 거예요. 빙하가 흐르면서 요렇게 지금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쪽을 육지에서 바다 쪽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날이 따뜻해지면서 어떻게 됐다? 이 빙하가 모두 녹아내려 버리고 여기 있던 바닷물 이제 거꾸로 이 틈으로 빙식곡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이 좁은 빙식곡이 전부 다 바닷물로 차여져서 바다가 육지로 들어간 만의 형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피오르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깎여서 만들어지는 지형들에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쌓여서 만들어지는 빙하에 의해서 쌓여서도 무거운 어떤 지형들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빙력토 평원입니다. 그러니까 빙하에 의한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평원을 우리 빙력토 평원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빙력토 평원이라는 것은 빙하의 퇴적물로 형성된 넓은 평야입니다. 근데 얘는요, 빙하가 내려오면서 그냥 얼음만 끌고 내려온 게 아니라 산을 뚫고 지나가거나 이러면서 많은 양의 모래와 자갈과 흙을 같이 끌고 내려와요. 요렇게 하면서 빙하가 내려오면서 이런 많은 것들을 끌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된다? 얘들을 여기에 쌓았는데 이 빙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빙하가 모두 녹아버려요. 이 빙하가 나중에 모두 녹아버려서 없어지면 이 물질들만 쌓인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얘를 빙력토 평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빙력토 평원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형, 좀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드럼린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드럼린이라는 것은 빙하가 운반한 토사가 퇴적이 되면서 형성이 되었는데 얘 모양이 특이합니다. 숟가락을 엎어놓은 모양의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떠냐면 땅이 이렇게 있고 빙하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 근데 얘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얘가 모래나 자갈이나 이런 것들을 요렇게 숟가락을 뒤엎어듯이 요렇게 쌓아놨던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했다? 빙하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 빙하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냐? 그렇죠. 이 빙하들이 전부 다 녹았죠. 이 녹아가 이 빙하들이 사라졌어. 그러면 요러한 언덕들만 남게 되는데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드럼린이라고 불리는 것들만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에스커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에스커라고 불리는 녀석은 빙하가 녹은 물이 빙하 밑을 흐르면서 토사를 퇴적하여 형성된 제방 모양의 지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만 빙하 아래서 진행이 된 거예요. 빙하가 이렇게 있어요. 땅에 빙하가 있는데 얘가 따뜻해지면서 녹겠죠, 얘들아. 얘가 따뜻해지면 녹으면서 이렇게 녹으면서 이렇게 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데 내 얘기했잖아. 물이 이렇게 흐르기 시작을 하는데 자, 빙하는 혼자 얼음만 끌고 내려온 게 아니라 얘를 뚫고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모래, 자갈 이런 것들을 같이 끌고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얘가 이 물이 빙하의 퇴적물들을 이렇게 같이 끌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는 과정에서 빙하 녹으면서 요것들을 이렇게 여기다가 쌓아요.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 빙하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보니까 이렇게 언덕 모양의 지형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뱀 기어가듯이 이런 모양의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에스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에스커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 지역이 과거에는 뭐가 있었고, 과거에 빙하가 있었고 이 지역에 물이 녹아가지고 이 지역에 빙하 밑에 물이 이렇게 흘렀던 흔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인이라고 불리는 세 번째 모레인, 퇴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빙하가 운반한 많은 양의 토사가 말단부나 측면에 퇴적이 되어서 형성이 된 건데요. 여러분들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빙하는 얼음만 내려온 게 절대 아니다. 그 속에는 모래, 자갈, 흙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러한 퇴적물들을 같이 끌고 내려온다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 지금 빙하인데요. 빙하 이리 지금 시꺼먼 게 보여. 이게 모래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물질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빙하가 사라지면요. 얘들만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띠처럼. 얘들만 이렇게 띠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퇴석, 모레인이라고 불리는 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얘가 지금 세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얘 측퇴석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얘가 끝이면 요렇게 나타나요. 요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빙하의 끝이라 해가지고 종퇴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퇴석을 가지고 이 빙하가 여기까지 진출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이제 빙하 지형 살펴봤고요. 하고 이번이 좀 지형이 이제 빙하를 한꺼번에 다루기 때문에 조금 긴데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주빙하 지형입니다. 주빙하 지형은 빙하 주변의 한랭한 기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 곳에서 빙하 지형이 만들어지고 이 주변에 나타나는 지형을 주빙하, 주변 주자를 써서 주빙하 지형에 대해서 지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빙하 지형 할 때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거 영구 동토층과 활동층.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동토층과 활동층인데요. 영구 동토층은 1년 내내 얼어있는 층을 영구 동토층, 활동층은 여름에 열을 받아 녹아내리는 토양층을 활동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진을 볼게요. 사진으로 보니까 지금 여기를 이 흰선을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되지. 이게 얼음이에요. 땅이 얼어 있어. 얘를 뭐냐? 얘는 1년 내도록 얼어 있다 해가지고 영구 동토층이라고 부르고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얘 위에 지금 멜트 아웃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 부분이에요. 얘 부분이 어떻게 되냐? 여름에는 녹고 색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여름에는 녹고 겨울에는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거를 반복하는 층인 활동층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빙하 지형에는 영구 동토층과 활동층 두 개의 토양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적인 얼었다가 녹았다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지역이 솔리플럭션이라고 불리는 지형이 있습니다. 솔리플럭션이라는 건 특히 여름철에 나타나는데요. 여름철 토양이 녹으면서 수분을 많이 함유한 활동층이 경사가 완만한 사면에서 흘러내려 형성이 된 겁니다. 즉 어떤 거냐면 경사가 이렇게 완만한 지점이 있어. 완만한 지점이 있는데 얘들이 여름이 되면 어떻게 돼? 활동층이 녹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얼음이 녹으니까 흙 자체에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되냐? 경사가 이제 물이 많으니까 쓱쓱 흙이 쓱쓱쓱 어떻게 밀려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밀려서 내려가요.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얘를 솔리플럭션이라고 불러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경사진대인데 흙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솔리플럭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토입니다. 이 지역에 가면요, 또 돌인데 특이한 모양으로 돌들이 모여져 있어요. 특이한 모양으로 모여져 있어요. 얘를 구조토라고 부르는데 얘는 토양의 동결, 얼져, 융해, 녹아요. 얘가 장기간 반복이 되면서 흙 속의 자갈이 지표면으로 밀려 올라와 다각형을 이룬 지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돌들이 이런 모양의 특이한 패턴을 이루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얘를 구조토라고 부른다.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이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지형까지 완강을 하신다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이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